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종까지를 다 나갔었단 말이야, 얘들아. 그치? 성종까지 나갔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짜잔. 두 번의 이 별표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 L모군의 난과 M모군의 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L모군, 그 이름하야 강력했었던 경원 이씨 세력의 이자겸이었습니다. 이자겸의 난. 우리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놓고 보면은 사실 선생님 그냥 다섯 등분으로 쪼개어놔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 머리 위에다가 당시 지배계층이 누구였는지를 같이 써주는 것도 좋아. 자, 고려가 건국되고 성종 때까지 이때 이제 실권을 꽉 쥐고 있었던 세력들 주로 누구였었다 그랬죠? 고려 건국의 기반이 되었었던 세력들 바로 호족 세력들. 호족. 우리 통일신라까지 배웠었던 거 얘들아 다 기억나? 통일신라 배웠었을 때 이 지방의 호족 세력들 스스로 성을 쌓고 성주라고 불려지던 호족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성주라고 지칭하거나 장군이라고 지칭했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보고, 왕건, 궁예, 그리고 뭐 왕건 뿐만 아니라 양길 이런 사람들 다 뭐라 그랬지? 호족 세력이었었다 그랬지? 이 호족들이 강력하게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은서, 오늘 우리가 시험 봤어요. 그쵸? 은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고려의 사회가 문벌귀족화가 됩니다. 특정한 집안이 계속 실권을 꽉 쥐고 있으면서 이제 생겨지는 문벌귀족화. 이 문벌귀족 중에서도 가장 문벌귀족 오브 문벌귀족이 이자겸이었어요. 문벌귀족 가문의 대표적인 예시였죠. 경원 이씨 세력. 자, 그리고 무신정변이래. 그럼 누가 이제 실권을 꽉 쥐고 있겠어? 무신정변이잖아. 누구겠어요? 무신들이겠죠. 그래서 무신집권기라고 합니다. 무신집권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누구였던 거야? 무신이었던 거야.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무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다는 거지 무신들이 왕이 됐다는 건 아니야. 왕은 또 따로 있어요. 자, 요때 이제 몽골의 침입에서 우리가 삼별초의 항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그랬지? 패배했었다 그랬었죠? 삼별초의 항쟁 끝까지 우리가 몽골이랑 싸워보려고 했는데 수도를 옮긴다고 해도 옮기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제 삼별초가 항쟁을 하게 되는데요.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원간접기가 시작된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누구 있었었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 친일파죠. 그쵸? 친일파. 이렇게 우리나라가 빼앗길 듯한,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긴 위기 상황에서도 일본한테 잘 보여가지고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었단 말이야. 이때도 물론 존재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몽골의 식민 지배를 당한 건 아니야. 하지만 원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고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원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몽골족한테 잘 보이려고 했었던 세력들, 친원파 세력들인데요. 그 친원파가 이제 주축이 되었었던 건문세족들. 건문세족이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민왕 시기에서는요, 반원 정책이래. 원나라에 반대한다는 뜻이야. 여기 봐. 알았지? 자, 반원 정책을 펼쳤대. 몽골에 반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시키는 게 바로 신진사대부예요. 아시겠죠? 신진사대부들을 등용시키게 되었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지배 세력들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맥락이 조금 더 잡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자겸은 몽골귀족 출신이었는데 당시 이자겸의 난 시기 때 요 두 번의 시기 왕은 다 같아요. 인종 때였습니다. 인종. 여러분들 인종. 인종이 있었고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기 왕이 있고, 응? 왕과 결혼한 왕의 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위로는 엄마, 아빠가 다 있겠죠. 그쵸?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단 말이야. 엄빠라고 쓸걸. 자, 엄마, 아빠가 있어. 그리고 엄마, 아빠 위에도 또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겠지. 그치? 그쵸? 엄마, 아빠 위에도 엄마, 아빠가 있겠죠. 아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갑자기 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냐면 당시 이 왕이 인종이었잖아. 이 이자겸이 누군고 하니 바로 이자겸의 엄마의 아빠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무슨 할아버지라 부르지? 외할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쵸? 외할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 이제 외조부라는 표현을 써요. 외할아버지니까 외조부라는 표현을 써. 교과서에서는 외할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외조부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혈연 관계로 얽혀져 있다? 그럴 수가 있나? 뭐지? 자, 일단은 이 이자겸이 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인데 인종에 비해 아빠이기도 해. 두두두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뭐 이게 무슨 개족보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있는데 당시에 왕한테 이제 왕과 가장 가깝고 권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이제 탄탄한 방법이 뭐야? 혈연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자겸은 자신의 딸, 그러니까 딸 중에 하나가 인종이 엄마지, 그치? 딸 중에 엄마 말고 다른 이제 딸을 어떻게 해요? 왕비로 결혼을 시킨 거야. 즉,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이모랑 나를 결혼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두준. 자,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게 되었었던 것이야. 그래서 이자겸이 굉장히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었던 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 인종의 이 아내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래서 인종의 장인이자 무엇이었다? 외조부였다. 외할아버지였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적으면서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경악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는군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자겸의 난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자겸이 권력 장악을 하고 있을 시기, 이자겸의 권력 장악과 이 권력으로 뭘 했겠어? 당연히 횡포를 부렸었겠지. 그래서 횡포를 부려가니까 이제 왕의 측근 세력들,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자겸과 대립하게 되는 거야. 왕의 측근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었냐면 환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의 측근 세력 중 한안인이라는 사람을 이자겸이 제거합니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힘이 상당히 컸었다, 강했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더욱 커지게 되자, 이때 이제 이자겸과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종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이제 맞붙게 되는 것이죠. 인종을 측근 세력들. 대표적인 인물 이제 김찬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다 썼니? 그러면 이제 집에 가볼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선생님이 확인했어요. 자, 김찬과 안보린 등의 이
인물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증축이 되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어.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 맞아요. 이자겸 제거 시도는 실패하고 말아요.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러니까 더 이상 누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이자겸이 이제 자기도 움직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거야. 그래서 이자겸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든든한 든든한 이 오른팔이 되는 인물과 함께 이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왕위 찬탈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척준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실제로 인종을 잠시 감옥에 가두기도 했었어요. 이제 개경성이 완전 쑥대밭이 되었었는데, 선생님, 척준경은 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척준경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약간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단무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단순, 무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단순한데 무식하고 또 의리도 없는 사람이었었다라고 해가지고 GX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기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인종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야. 봐봐. 이자겸이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인종을 제거하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인종이 지금 감옥에 가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뭐라고 이제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를 하냐면, 야, 준경아, 생각을 해봐. 지금 누가 임금이야? 내가 왕인데? 야, 내가 왕인데? 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정신 팔려 있는 거야? 이자겸이 날 제거한다 그래서 왕이 될 거라는 보장이 있어? 고려 왕조가 만만해? 고려 무슨 왕조야? 무슨 성씨 써, 나? 왕씨죠? 근데 왜 이 씨가 왕이 되냐고, 왜 생각이 안 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 너무 이제 팩트로 내다 꽂죠. 그러니까, 야,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나한테 넘어와. 그래서 이자겸을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내가 너한테 한 자리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했을까, 척준경? 진짜? 정말로? 그래! 이자겸을 배신합니다. 자, 척준경의 배신. 척준경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이자겸이 이제 제거되는 것이죠. 이자겸 유배를 갑니다. 이자겸 제거. 자, 이때 또, 마침 얘기 조금만 더 듣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제 이자겸 이제 제거되고, 그 관직 줬잖아, 척준경한테 얘들아. 그치? 척준경한테 관직 줬는데, 이걸 누가 폐지하냐면요. 당신의 형, 이름 뭐예요? 정지상이라고 하는 이 신흥 세력이, 신진 세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척준경도 탄핵시켜버립니다. 척준경 탄핵시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지상이 척준경까지 탄핵을 시키게 되면서 안녕, 이렇게 이자겸의 나는 끝이 났는데, 자, 요거 좀 부가적으로 설명할 때 이 사람 신진 세력이었었다. 조금 이따 엠모군의 난 할 때도 이 인물이 등장할 거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자겸의 난의 결과는, 이의 결과는 여러 가지 결과를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은 개경성이 불타요. 자, 그래서 왕궁이 소실되죠. 왕궁이 소실됐다라는 것은 왕권이 높아질 수 있는 거야, 낮아질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낮아지는 거겠지. 얘들아, 우리 백제 때 배웠잖아. 그치? 백제 때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한성에서 수도 천도하고 나서부터는 백제 왕조의 힘들이 다 약해지는 모습들로 우리가 봐왔었잖아요. 그쵸? 자, 왕궁이 소실됐다? 이거는 누구의 힘이 약해진다? 왕권이 약화된다. 왕권이 약화되는
근거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왕궁이 소실이 되었으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로 서경천도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었던 쪽지 시험에도 나와 있었죠. 서경 어디입니까? 서경 어디예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맞아요. 평양이에요. 자, 평양이었습니다. 그쵸? 자, 평양이 수도가 된다. 그래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대두되게 된다. 아시겠죠? 성향천도론이 대두돼요. 큰 콩이라는 뜻이 아니야.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자겸 같은 문벌귀족 세력들, 이자겸이 경원이씨, 이 문벌귀족 세력들 중에서도 되게 힘 있는 세력이라 그랬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문벌귀족 세력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세지겠어, 약해지겠어? 이자겸 저렇게 됐는데? 제거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문벌귀족 사회가 붕괴될 것 같은 붕괴 위기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함정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이때 누구 세력들? 문벌귀족들의 세력들은 힘이 약해지지만 이때는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엘모군의 난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 이번엔 그러면 엠모군의 난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됩니다 라고는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중에 승려 출신이 있어. 승려는 무슨 종교? 불교. 맞아요. 이 승려 출신이었었던 인물 바로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이 묘청 하면은 한 3년째 꼭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세계사반에서 그림 그리지 말라던데. 도움 안 된다고. 이게 뭐게? 맞아! 무청. 묘청의 난 할 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청. 아주 파릇파릇하죠. 그쵸? 묘청의 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묘청의 난. 자, 묘청의 난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시대 말고 일제감정기 시기 때 민족 역사 학자이신 이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 묘청의 난을 다루어가지고 이 조선 역사 제일의 사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좀 평가가 갈리는 인물입니다. 당연히 난을 일으켰으니까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신하가 먼저, 이 승려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와가지고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활동 자체, 이런 행동 자체가, 감히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활동이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묘청의 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의 난은, 일단은, 묘청과 척준경 탄핵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었죠? 맞아, 정지상이라 그랬잖아. 이 사람 신진 세력이었었는데, 정지상 등 수도를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경파가 되었고 이 서경파랑 대립하는 세력이 있었으니 아니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된다?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서경, 평양으로 옮겨야 된다. 라는 이야기에 반발했었던 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일신라에서 비롯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후고구려가 어디에서 분열되셨습니까? 바로 동일신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삼국을 통일한 게 결국 누구란 말입니까? 신라 아닙니까? 우리는 신라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라가 수도를 옮기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신라의 수도는 항상 어디였어? 경주였었잖아.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는 주장 측에는 이제 개경파, 계속 수도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 개경 쪽에 두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인물인데요. 바로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
이제 수도를 계속 개경해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개경파의 인물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경파와 개경파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하자면 인종이 이때도 인종 때라 그랬었지 얘들아? 인종이 묘청의 이야기를 듣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선 서경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반박을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야. 그치? 뭐 어떻게 뭐 반박할 게 뭐가 있겠어. 그치? 그래가지고 인종이 그래 한번 서경 한번 가보자. 답사같이 다녀와 본 거예요. 그래서 서경을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아니 서경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산이잖아. 산길을 가야 되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져가지고 실족하는 신하들도 생긴 거야. 실족,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망하게 된 실족산 그런 신하들도 생기니까 깜짝 놀라요. 인종이. 야! 너 분명히 풍수 지리적으로도 서경이 더 우세하다며. 서경 가면 왕권 강화되고 좋을 거라며. 근데 풍수 지리적으로 우수하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서경을 갈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너 지금 거짓말한 거네? 네 말이 틀렸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서경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뜻이야. 좀 원시적이긴 하지, 그치? 조금 너무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것처럼 약간 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적인 이야기지만,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지만, 어쨌든 서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근거 자체가 풍수지리가 근거가 되었었기 때문에, 인종이 결국에는 옮기려다가 옮기지 않아요? 안 옮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옮기지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서경천도 주장이 개경파와 대립을 하게 되면서 묘청만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하냐? 자, 광종의 업적 중에 하나인데요. 칭제건원 무슨 뜻이었어요? 칭제건원 무슨 뜻이었지? 황제라 친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는 거. 이거 어느 나라도 그랬었어? 발해도 그랬지만 고구려도 그랬지, 그치? 우리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 뭐였어? 그렇지. 최초의 연호 영락이었지. 그래서 우리 황제라고 칭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쓰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야. 칭제건원 주장.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의지를 돈독하게 다져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뭐가 끝나요?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